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가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시 많이 왔고 줄지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면은 직원이 이 지문 확인을 거쳐서 투표 용지를 프린트 아웃 해 주는데 저의 경우에는 7장이었습니다. 7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찍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름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들은 얼굴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당을 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정당 공천 제도면은 단일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수 세력이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력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를 끝내고 광화문 사무실로 가려고 개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70대 운전기사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가만보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월대가 뭡니까? 왜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을 가졌는데 한국은 활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아는데 왜 일본에 당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었어요. 그 중에서 왜 일본은 조총을 가졌는데 한국은 활밖에 없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했느냐는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16세기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났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조총이 들어왔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주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다릅니다. 일본은 그 조총을 연구를 하고 분해를 해보더니 조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개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총 부대가 생겼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천하통일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개량한 조총은 유럽에 있는 조총보다도 더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이 15만 자루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조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장한 왜군이 1592년에 부산에 상륙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 우리 조선에서는 조총을 받아보고 몇 번 실험을 해보더니 그거 별것 아니네 이래 돼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활을 잘 쏘니까 활에 비해서 이건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이죠. 그래서 제가 이 택시 기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글도 많이 알지만은 사실은 일본은 과학, 기술, 전쟁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글 아는 조선조가 칼을 쓰는 일본의 망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월남에 가봤답니다. 그런데 월남에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많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아주 활력이 대단하더라고. 월남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월남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 월남의 인구가 곧 1억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택시 기사께서 그래도 우리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관적 한국론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인구도 독일하고 비슷해진다고 자랑을 했더니 갑자기 기사가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민주가 들어가는 이 세력이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민주노총 같은 게 없어져야 우리가 통일되면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 하니까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민주노총 강성노조원은 연봉이 저보다 3배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얼마 버는 거죠. 개인 택시니까. 한 20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투표일에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된 역사가 우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1948년, 불과 74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되기까지,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게 되기까지 유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작을 영국으로 봅니다. 그리스 로마는 막 고대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그 출발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대장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영국의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의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귀족이 합의 문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대장전이라고 부르고 그게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민주주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에 귀족들에게 앞으로 세금을 매길 때는 반드시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을 잡아 넣을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조항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불려지는데 그 뒤에 수백 년 동안 이런 좋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바꿀 때는 전쟁을 하고 쿠데타를 하고 암살을 하고 했습니다.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런 영국이 정권 교체를 할 때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약속한 게 바로 1688년 명예혁명입니다. 그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400수십 년간의 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688. 그럼 1688년에 명예혁명으로 앞으로 피 흘리지 말자 하면은 그 뒤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투표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또 거기서 한 300년 정도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귀족이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가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세금 내는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가 가졌어요. 마지막에 여자. 영국에서 여자가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20년대입니다. 최근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1860년대죠. 초에 남북전쟁 중에. 그럼 그때부터 미국의 흑인이 백인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 흑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딱 100년 걸렸습니다. 1964년, 65년 무렵에 민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흑인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었습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노예 해방하고 나서도 100년 뒤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스위스에서는요, 여자가 투표하게 된 게 불과 최근입니다. 1970년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74년 만에 투표를 하기 시작한 지 74년 만에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효율적인 공정한 사전투표를 한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민주란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과잉 민주주의에 지쳤다는 거죠.
오늘 투표하는데 제가 구의원, 시의원 얼굴도 모르고 투표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제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투표가 만능이 아닙니다. 민주에 는들이가 난다. 민주파리 그만하자. 민주투사라고 사기치던 이 586 운동권 세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끝장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려주는 택시기사의 말이었습니다. 민주의 진절머리가 납니다. 감사합니다.